20년 전 나는 내 아이를 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있던 그 아이를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두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그저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겁이 났으니까요. 그 아이를 키우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강혜림입니다. 올해 67, 대한민국 최고 기업 해림그룹의 회장이죠. 직원 2만 명, 연매출 5조 원. 제가 서명 하나 하면 수백억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남편 최민준 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점잖고 온화한 분이죠.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최지훈은 35살 회사 전무이사이자 제 후계자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에요. 제 자랑입니다. 언론은 저를 여성기업인의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선단체에서는 올해의 기부자로 상을 주었고 정부에서는 훈장까지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큰돈을 냅니다. 완벽하죠? 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꿉니다. 20년 전 그 병원 복도가 나옵니다. 내가 버리고 온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도 자랑스러운 아들도 모르는 제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3개월 전 새로운 비서가 왔습니다. 윤서진, 27살. 회장님 윤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처음 인사했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빨랐어요. 제가 원하는 걸 제가 말하기도 전에 준비해 놨습니다. 3주 만에 제 오른팔이 되었죠. 이런 인재를 어디서 찾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제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20년 전 살던 동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혹시 목동에 사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근처에서 자랐거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과거를 어떻게 알지?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서진이 제 아들 지훈에게 자꾸 접근한다는 거였어요.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요. 커피를 자주 타다 주고 야근할 때 저녁을 사주고 주말에 우연히 마주쳤다는 핑계로 함께 영화를 보더군요. 어느 날 밤 서진이 제 집에 서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급한 계약서라며 직접 가져왔죠.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서진은 거실까지 들어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훑었습니다. 결혼사진, 지훈의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는 서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오. 그리고 깊은 슬픔. 서진 씨,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요. 행복한 가족이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적 있는 눈빛 같았습니다. 낯익은, 아주 낯익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그 남자의 눈빛과 똑같다는 걸.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 저와 함께 아이를 만들고는 나 몰라라 사라져버린 그 남자의 눈빛과 서진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미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너무 예민해진 거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 가방을 회의실에 두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오르골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엽을 감았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브람스의 자장가. 20년 전 그 남자가 제게 선물했던 오르골에서 나오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남자가 우리 아이에게 들려주자며 틀어주던 그 멜로디. 오르골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땅 하고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더 컸지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서진이 물었습니다. 제 발 앞에 떨어진 오르골을 보더니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적인, 절대적인 증거가요. 서진이 사용한 커피잔을 몰래 챙겼습니다.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죠. 미친 짓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단순한 우연일 거야.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윤서진은 제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버렸던 병원 복도에 두고 온 그 아이가 이제 27살이 되어 제 비서로 제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복수를 위해. 이제 모든 게 보였습니다. 서진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 제 아들에게 접근한 것, 회사 기밀을 조금씩 빼내던 것, 제 남편에 대해 자꾸 물어보던 것.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진이 이미 지훈과 연인 관계가 됐다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제가 버린 딸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훈은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웃기죠? 비극적이게도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서로 남매인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었고 경쟁사에 넘어간 정보들의 접근 기록을 추적하니 서진의 컴퓨터였습니다. 모든 걸 파괴하려는 거였어요. 제 회사를, 제 가정을, 제 명예를, 제 인생 전부를요. 제가 그 아이를 버렸던 것처럼 서진도 제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고백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제 남편은 저를 떠날 것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제 아들은요? 사랑하는 여자가 이복 누나였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엄마가 버린 아이였다는 걸 알면 회사는 이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보 유출로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제 책임을 묻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림그룹 내부 정보 유출, 강해림. 회장의 책임론, 어느 기자가 서진에 대해 캐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 버린 아이에 의해서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 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 크게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게 가냘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를 찾는 것처럼. 나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최선이야. 이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 내 안락한 삶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나는 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고아원이었을까요? 혹시 입양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서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가지 고아원에서 그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간신히 다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서진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요. 그리고 찾았을 때 그 엄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정과 함께요. 결국 저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회사가 아닌 아무도 없는 제 별장으로요. 앉으세요, 서진 씨. 아니, 서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언제부터요? 오르고를 봤을 때부터. 그리고 DNA 검사를 했어. 그래서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버리실 건가요? 20년 전처럼.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미안하다고 하실 건가요? 서진이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기는 한지조차 궁금하지 않으셨잖아요. 알고 싶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 나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비겁한 엄마였어. 엄마.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라고요? 엄마가 자식을 버려요? 그것도 갓난아기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 숙인 적 없는 제가 제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었어. 내 성공만 생각했고 내 편안함만 생각했어. 너를 버린 건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야. 그 죄를 갚을 방법은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밤마다 꿈을 꿨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알 수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너무 겁이 났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찾지 못했어.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없는지.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안 왔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12살 때 우연히 알았어요.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병원 앞에서 발견됐다는 걸.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저를 버린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찾았죠. 당신을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 강혜림 회장님을요. 저를 버리고 성공한 당신을요. 저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어. 회사도 명예도 이 모든 것도 너만 못해. 너 하나 지키지 못한 엄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딸을 버린 최악의 엄마일 뿐이야. 내 모든 걸 잃어도 좋아.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다 가져가. 대신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엄마가 될 기회를.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엄마가 되고 싶어.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그저 상처받은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평생 엄마가 필요했어요. 저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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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알고 저를 떠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죠. 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천천히 서진을 누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언론은 난리였죠. 강혜림의 추락, 완벽한 가면, 뒤에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됐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요. 지난주 서진이 제 작은 아파트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엄마. 서진이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편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 자리보다, 수조 원의 재산보다, 모든 명예보다 그 한마디가 더 소중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서진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요. 요리 잘 못해서. 저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2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딘 걸음이지만요. 서진의 마음속 얼음이 완전히 녹는 데는 아마 또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내가 버린 아이가 다시 돌아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